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영상 썸네일이랑 그 제목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첼시 센터백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 중에서 먼저 김민재 선수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독일 언론 빌트 유명하죠.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. 첼시는 이제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시도를 했고 그의 에이전트와 연락을 취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크리스티안 폴크 이 사람도 이제 여름에 첼시가 김민재 영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김민재가 떠난다면 이 나폴리에서 뮌헨으로 갔던 그 이적료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이적료를 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김민재가 만약에 온다면 이거를 가정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아시아 시장, 특히 이 한국 시장이 좀 넓어진다에 있겠죠. 이게 토트넘 손흥민 뭐 아니면 옛날 맨유 박지성 아니면 지금 PSG 이강인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껴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한국으로 뭐 프리시즌 투어로 온다든가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만약에 김민재가 첼시에 온다면 이렇게 첼시가 한국으로 그 내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첼시가 이제 토드 보일리가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현지, 그러니까 잉글랜드 현지죠. 그 다음에 남미 쪽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하는데 일단 당장 이제 오늘 경기 이제 골을 넣은 뭐 이스테방이나 주앙 페드로, 엔소 다 남미 선수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약간 좀 신경을 덜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민재가 온다면 그런 아시아 시장, 특히 이 한국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는 선수들을 이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일단 보여준 클래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폴리 때 진짜 세리아 탑을 찍었었고 MVP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미넨으로 넘어가서 조금 미넨에서 이제 돈값을 못한다, 그러니까 주급값을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챔스에서 좀 실수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비판의 여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민재급의 선수라면 지금 현재 첼시에 있는 센터백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좀 클래스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약간 포파나랑 비슷한 느낌이죠. 피지컬을 믿고 앞으로 좀 튀어나가기도 하고요.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빠른 발로 뒷공간 커버를 하는 그런 유형인데 좀 실력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다가 두 번째로 또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이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. 이제 좀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좀 저 같은 이런 학고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축구를 다루는 유튜버들 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성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단점은 일단 전성기 나이죠. 온다고 하면 지금 96년생이거든요. 그래서 한창 이제 센터백으로서의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막 달리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리셀이 좀 어려울 수 있죠. 크리스티안 폴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회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주급이 높아요. 지금 미넨에서도 꽤 주급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. 이제 미넨에서 풀옵션으로 다 받았을 때 28만 유로라고 해요. 이거 대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억 9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요즘 환율이 막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만약에 첼시로 온다면 당연히 주급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제 첼시에서 첼시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게 포파나인데 뭐 진짜 해봤자 포파나 정도?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아마 좀 첼시 입장에서의 상한선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첼시 영입 기조에 안 맞아요. 다들 아시다시피 첼시는 좀 어리고 젊고 잘하는 또는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영입 기조잖아요. 근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영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첼시가 과연 이 보드진들이 이 영입을 추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 이제
물론 다른 세리아나 미넨에서 보여준 그런 클래스가 있지만 PL 경험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죠. 이게 다른 리그에서 잘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왔을 때 좀 적응에 실패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를 이렇게 옮기는 거죠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온스테인 또 속보가 이렇게 떴었는데요. 첼시가 안셀미노를 임대 복귀시킨다고 하죠. 그 다음에 안셀미노뿐만이 아니라 마마도 사르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로마노 얘기랑도 좀 살짝 얘기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요. 이제 스타들에는 첼시의 이 자케 영입을 위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. 이게 1월에는 우리 핵심 선수를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여름에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리자리 킨셀라 얘기도 같이 들어보면 첼시가 이번 여름, 그러니까 코릴이 다치고 나서 새로 센터백 영입을 안 했잖아요. 그게 이제 유망주 성장, 그러니까 아첸퐁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영입을 안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킨셀라가 덧붙인 얘기가 아첸퐁이나 뭐 마마드 사르 그다음에 안셀미노 이런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좀 막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온스텐이 얘기한 것처럼 안셀미노 복귀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로마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케 영입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복귀시킨 것 같고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던 찰로바가 다시 첼시로 복귀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해봤자 뭐 포파나 찰로바, 뭐 바디아실, 토신 이 정도인데 믿을 만한 선수도 없고요. 그리고 이 남은 시즌 그러니까 이제 한 반년도 안 남았죠. 이제 한 4개월,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좀 써보고 이 안셀미노의 활약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좀 거치 그 다음에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첼시의 행보가 정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셀미노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믿고 가는 거고 뭐 다른 좀 센터백 자원 말고 뭐 미드필더나 아니면 공격진 쪽으로 더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게 아니고 좀 안셀미노 얘 안 돼.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여름에 이제 더 좋은 매물, 그러니까 더 좋은 센터백 매물을 약간 노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첼시가 지금 이제 스털링이라는 아주 고주급자가 있죠. 이 선수를 해외 임대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. 지금 임대 슬롯이 꽉 찬 상태에서 안셀미노를 복귀를 시키면 안셀미노 자체가 원래 좀 주급도 싼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임대 슬롯을 하나를 먹고 있는 그런 자원이었는데 그거를 첼시가 얻고요. 대신에 스털링을 이렇게 해외 임대로 보냄으로써 주급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슬롯까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셀미노 복귀하는 게 진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한번 좀 긁어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르트문트에서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번 선택 지지하는 바입니다. 네, 그렇고요. 또 당장 이제 나폴리 원정을 가죠, 첼시가. 그 다음에 또 리그 경기 하고 또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중주말 이런 경기가 있는데 이런 좀 빡빡한 그런 일정 속에서 이렇게 센터백 한 명을 데려옴으로써 좀 뎁스도 채우고 그 다음에 좀 재정적인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그쪽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